좋은 사람. 일화. 동네 사람이란 건 참 애매한 존재다. 친분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구역에서 활동하니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야 손님을 끌기 위해 늘 인사를 해오지만 단순한 주민의 경우엔 서로 모른 척하기 일쑤다. 하지만 간혹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할 때도 있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지민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린 자신의 실수를 탓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을 돌이킬 순 없는 노릇이었다. 어색하게 앉아있자 상대는 그런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뒤늦게 고개를 까딱인다. 차라리 모른 척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눈치가 빠른 점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세요? 반갑게 묻는 말에 둘 다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자 점원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고 다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지민이 굳은 얼굴로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꾸한다. 그런 셈이죠. 아, 다행이네요. 그럼 두 분 합석하시겠어요? 애써 외면해왔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지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상대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민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고 남자는 커다란 몸을 접어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했어요? 네? 식사 말입니다.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중이라 놀라 되묻자 남자는 이전과 똑같이 무표정했다. 전부터 느꼈지만 눈매가 날카로워서인지 인상이 좋지 않았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길에 지민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아, 네. 전 주문 끝났습니다. 그럼 메뉴판 좀 주시죠. 남자의 말에 그제야 제 앞에 메뉴판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얼른 집어 건네니 상대는 몇 초 고민하다 바로 지나가던 직원에게 주문을 했다. 그 후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음식이 빨리 나오길 바랐지만 자신도 주문한 게 직전이었고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할 말도 할 일도 없었지만 다행히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였다. 그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액정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음식이 나왔고 그제야 옆으로 치워두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남자의 앞으로 가는 게 보인다. 육개장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 아닙니다. 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점원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지민의 앞에 놓았다. 수저를 들어 먹으려고 보는데 빤히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드니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살짝 눈가를 찡그리고 있는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고 그 반응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다. 왜요? 아닙니다.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돌린다. 그 후엔 다시 제 휴대폰만 바라봤고 지민은 살짝 울컥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국물을 한 숟갈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절로 인상이 확 찌푸려지는데 앞에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전엔 긴가민가 했지만 이번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역시나 란 표정이었다. 이전까지는 무뚝뚝했던 표정이 순간 치근함이 깃들었고 시선을 내리며 제 몫의 식사를 한다. 자신의 음식과는 다르게 맛있는지 한 입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이곳은 가끔 오던 식당이었다. 여태 메뉴가 다 괜찮아서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여겼지만 아니었다. 웬만하면 다 평타를 치는 육개장이 영 아니었던 것이다. 황당함에 수저를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먹는데 앞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 집은 김치찌개랑 대구탕이 제일 맛있어요. 압니다. 육개장이 제일 별론데. 뒷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왜 하필 그걸 먹었느냐는 투였다. 빤히 바라보는 시선에 지민은 입가를 찡그렸다. 그건 몰랐네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왜 친절하고 난리야. 지민은 짜증을 숨기지 않으며 대꾸했지만 남자는 별 반응이 없었다. 대구살을 바르다 잠시 후에 지나가듯 물을 뿐이었다. 여기 가끔 오지 않았어요? 다른 것만 먹어서. 그렇군요. 감흥 없는 대꾸였다. 별거 아닌 대화지만 지민은 이럴 거면 왜 물어봤냐는 의문이 들었다. 혹시 갈구는 건가 의심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커다란 체구에 놀라 움찔하는데 앞을 보니 재탕을 들어 가운데 놓는 게 보인다. 제 거 같이 드시죠. 지민은 놀라 젓가락을 든 채 굳었지만 남자는 태어냈다. 그는 당황한 자신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반쯤 일으켰던 몸을 앉히며 다시 수저를 든다. 어차피 탕은 혼자 다 먹지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숙취해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전날 많이 달리신 것 같던데. 그 말에 지민의 인상이 어두워졌다. 실은 그의 말대로 회장이 절실했는데 그 사실을 상대가 아는 게 그이 적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세요? 봤으니까. 어디서요? 편의점에서. 은행 뒤 사거리? 설마 하는 표정으로 묻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필 떠오르는 기억에 지민은 이마를 짚으며 좌절했다. 어젯밤엔 토요일이라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새벽 3시쯤 되자 취기가 돌았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으로 몰려가는데 그 와중에 길에서 자빠져 지금도 무릎에 멍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봤을까 싶어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반찬을 집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 모습은 못 봤구나 싶어 안도하는데 제 반찬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게 보인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확인하니 상대가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든 채 저를 보고 있었다. 대가는 이걸로. 네? 대구탕 나눠주는 대가 말입니다. 남자는 말이 끝나자 계란말이를 제 입으로 넣었다. 좋아하는 반찬이 사라지자 지민은 황망한 표정을 지었으나 따지기엔 자신이 먹은 국물이 마음에 걸렸다. 맛있게 드세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대꾸한 그는 이전엔 조심스러웠던 숟가락질을 거침없이 뚝배기 안에 넣어대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고 간혹 휴대폰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러 갔다. 각자 카드를 내며 계산을 한 뒤엔 밖으로 나온 지민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다. 덕분에 해장 잘했습니다. 뭘요? 남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별거 아니라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고 비흡연자인 지민은 슬그머니 그에게서 멀어져 인사를 하려 하는데 뜻밖의 질문이 들렸다. 무릎은 괜찮아요? 제대로 박은 것 같던데. 실실 웃으며 묻는 말에 다시 어젯밤의 아픔이 떠오른다.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돌바닥에 제대로 무릎이 갈린 지민은 바닥을 나뒹굴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봤구나.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른 지민이 그를 노려봤지만 조금 전까지 자신을 보며 쪼개던 남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조금 전까지 옆에 있던 남자는 어느새 10걸음은 멀어진 후였다. 뭐가 그렇게 웃긴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으며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간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모습이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나마 들려와 지민의 심기는 몹시 불편했다. 그는 남자의 등짝을 노려보다 인상을 구기며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젠장, 왜 하필 들켜가지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왕 들킨 거 다음에 만날 땐 꼭 모른 척 해야지. 보통의 경우엔 따지려고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유는 남자와의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한 데다 여차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주먹질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소심하지만 현실적인 지민은 앞으로 이 식당엔 절대 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도 변하는 건 없다. 자신은 여전히 대학 졸업 후에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있고 퇴근 후에도 약속이 없다. 그러나 지민 본인보다 주변에서 늘 더 안타까워한다. 서대리, 여자 좀 만나. 귀찮은데. 동갑내기 동료인 박 대리는 퇴근 후면 늘 집으로 튀어가는 자신을 아까워했다. 이유는 알지만 연애도 자기계발도 관심 없는 지민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대학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거든? 내 안빈 낙도를 방해하지 마라. 어차피 집에 가도 누워있을 거면서. 그게 뭐가 나빠. 독서와 영화 감상은 인류의 낙이거든? 지민은 짐짓 정색을 했다. 퇴근하면 누워서 취미 생활이나 즐기는 게 그의 행복이었지만 동료를 포함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인생 좀 재미있게 살자. 난 누워서 노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어휴, 그래. 얼른 집에 가서 누우세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지민은 지하철에서 집이 다른 방향인 동료와 헤어져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회사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정확히 6정거장이었다. 일부러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으나 주말엔 회사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 적당한 거리로 자취방을 구했다. 이유는 그의 집은 지방이지만 서울에 직장을 구했기 때문이었고 또 근처에 친구도 사는 데다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32의 결혼정년기지만 아내도 애인도 없으며 작은 원룸에 거주 중이고 일상은 단조롭기 짝이 없다. 아침엔 출근하고 퇴근하면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와 누워있다가 씻고 잔다. 식사는 대부분 외식인데 자취생이기 때문에 끼니를 챙기기가 힘들고 재료 관리도 번거로워 어쩔 수 없었다. 설거지도 음식물 쓰레기도 싫기 때문에 보통 퇴근 후에 집 근처 식당가에서 해결했고 쪼들릴 땐 라면을 먹었다. 참치나 냉동식품은 소중한 친구나 다름없었고 햇반도 마찬가지였다. 슬슬 월급날 전이라 현금이 없는 지민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긴 매대 앞에 선 그는 신중하게 따지는 척했지만 결국엔 늘 제일 싼 김자반을 고른다. 일회용 김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 시에 귀찮았고 납작한 봉투에 담긴 것들은 자르는 게 귀찮았다. 지퍼백으로 된 김자반이 보관도 편하며 어떤 반찬에도 잘 어울린다. 자리를 옮긴 그는 이번엔 15개가 든 계란을 담았고 햄매대로 옮겼다. 세일하는 상품으로 적당히 고른 뒤엔 특가 매대로 간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도 되지만 마감 세일엔 고기를 싸게 살 수 있으니 일부러 마트에 들린 참이었다. 너무 늦게 오면 다 나가고 없어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더니 역시나 잔뜩 쌓여 있었다. 구워 먹기 좋은 부위로 하나 골라 담고 차돌박이가 저렴해서 하나 더 담으려 할 때였다. 긴 손이 다가와 성큼 제가 고르려던 걸 가져간다. 울컥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장 보러 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버렸다. 바로 후회했지만 이번에도 취소할 수는 없었고 남자는 피식 웃으며 제가 지만 차돌박이를 바구니에 넣는다. 지금 퇴근했나 봐요. 그런데요? 반응이 별론데? 남자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눈가를 찡그린다. 가뜩이나 눈매가 날카로운 데다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체격도 커서 위압감이 넘쳤지만 지민도 눈을 치켜세웠다. 그거 제가 사려던 건데요. 어차피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사면 되겠네. 그게 더 양이 많은. 대신 이게 더 싸잖아요. 어차피 무게대로 매긴 가격인데. 논리적인 답변에 할 말이 없었다. 지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남자가 건넨 고기를 바구니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후엔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남자가 뒤따라오는 게 느껴진다. 왜 따라와요? 뭘요?
지금 저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는 남자에게 따지자 상대는 픽 웃음을 흘렸다. 제가 왜요? 세일 코너에 가는 건데 그의 말대로 자신의 앞엔 세일 코너가 있었다. 신제품이나 계절별로 잘 나가는 상품들을 모아서 전시한 공간에 간 그는 주저없이 식용유와 통조림 제품을 넣는다. 이번에도 할 말이 없던 지민은 인상을 굳힌 채 원래 목적대로 즉석밥 코너로 향했다. 전기밥솥 하나 없는 그에겐 꼭 필요한 제품이었고 대충 보니 300g이 제일 싼 것 같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긴 손이 제 옆을 지나간다. 300g은 한 끼에 너무 많지 않아요? 그의 손에 든 것은 210g짜리였다. 덩치에 비해 적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던 그는 저도 모르게 의식대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반으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반으로? 밥만 먹고 남기면 적당하고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또 먹으면 되는데요. 그 말을 하자 남자는 인상을 구긴다. 마치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는 힐란의 시선에 지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왜요? 비위생적인데. 그냥 210g 사지 그래요? 가격이 이게 더 싸잖아요. 남자는 답은 이거다라는 듯이 210g을 내밀었다. 엉겁결에 받아들 뻔했던 지민은 손에 닿을 때쯤 아차 싶었지만 상대는 마이페이스였다. 얼마나 차이 난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만 잠깐 내가 왜 댁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름도 모르는 상대와 이러고 있는 게 황당했다. 비록 3년 동안 잊을만 하면 마주쳤지만 정확한 집 위치나 개인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얼굴을 마주한 것도 합석했을 때가 처음이었다. 이 동네에는 지금 자신이 있는 지하마트와 영화관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 다른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여러 마트에 커다란 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맛집 골목은 항상 붐비곤 했다. 저저번 주 토요일에도 하필 점심시간에 맞춰 갔더니 찌개로 유명한 식당은 붐비고 있었고 그와 처음으로 말을 섞게 되었다. 감상은 상대는 멀쩡하게 생겨선 예상보다 좀 또라이 같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진지한 얼굴로 자신에게 즉석밥 중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제가 집었던 300g은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관찰해보니 사재기를 하는 중이었다. 잠깐, 지금 댁이 다 쓸어가고 있잖아?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남자는 이제 발뺌조차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바구니 넘치게 즉석밥을 담았고 몇 개 없던 300g 세개들이 세트들은 전부 사라졌다. 기가 막혀 바라보는데 상대는 그런 지민을 보며 씩 웃는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히. 고개를 숙이는 정중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업무적인 인사가 튀어나왔다. 반듯하게 허리를 숙였던 지민은 이번에도 뒤늦게 깨닫고 고개를 번쩍 들었으나 남자는 한참 멀어진 후였다. 저녁 맛있게 먹어요. 바로 상대를 향해 외쳤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이번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태도의 지민은 사납게 인상을 구기며 그를 따라갔다. 어디 가요? 어디긴. 마저 장 봐야지. 내 즉석밥 내놔요. 왜요? 남자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에 지민은 더욱 황당함을 느꼈다. 왜냐니, 그거 내가 고른 거잖아요. 어차피 남긴다니까. 그리고 먹던 거 그대로 남겨서 방치하다니 비위생적이야. 아무 영향 없거든요? 여태 그렇게 잘만. 환경 호르몬이 착실하게 쌓이고 있겠지. 남자는 피식 웃으며 이중으로 겹쳐있던 바구니를 분리하더니 빈 곳에 앞에 있는 맥주를 담는다. 덕분에 조금 전에 빼앗긴 고기가 생각나며 수입 맥주 세일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즉석밥은 왜 먹어요? 지민은 빈 공간에 맥주를 우겨 넣으며 따졌고 남자는 그 말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꾸했다.
귀찮으니까. 인정. 다 샀어요. 아마? 그럼 계산이나 하러 갑시다. 반박이 불가능한 답변이 나오니 따질 기운도 없다. 바구니를 다 채운 지민은 상대를 따라 계산대로 가며 남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폈다. 그는 자신처럼 정장 차림이었다. 집 근처나 이 쇼핑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기에 직장인이란 건 대충 알고 있었다. 커다란 몸에 딱 맞는 꽤 고급스러운 정장이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진중하고 냉철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다. 계산이 끝나자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장바구니를 꺼내 주섬주섬 담는 모습은 알뜰함마저 느껴졌고 그에 비해 자신은 또 계획 없이 쇼핑을 하는 바람에 쓰레기 봉투를 비싸게 주고 사버렸다. 성격 되게 이상하시네요. 천만에요. 짐이 많은 남자는 지민이 계산할 때까지 계속 정리 중이었다. 카드를 내민 지민은 인상을 찡그리며 계산을 마치고 그의 옆에 섰다. 그 대답이 아닐 텐데? 겸손한 편이라서 한국말 못해요? 취업 가능한 정도는 가능한데 장난치지 마세요. 싫은데 남자는 싱글거리며 장바구니를 들었다. 그에 비해 물건이 적은 지민도 봉투에 다 담은 후라. 둘은 뒤에 선 사람들이 정리하기 편하게 얼른 자리에서 비켜줬다. 출구까지는 어차피 같은 길이니 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걸었다. 성큼성큼 걷는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왜 아는 척이에요? 이전까지는 길에서 마주쳐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른 척을 했다. 시선이 마주쳐도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렸고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식당에서부터 묘하게 친밀하게 군다. 이유를 모르니 남자는 힐끗 자신을 보며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알면 되지. 네? 뜻밖의 대답에 지민은 우뚝 멈춰섰다. 마침 에스컬레이터 앞이었고 남자는 먼저 올라서더니 뒤로 돌아선 벙찐 표정을 보며 한쪽 입술을 끌어올린다. 저녁 맛있게 먹어요. 모습만 놓고 보자면 아주 훌륭했다. 퇴근 시간인데 갓 출근한 사람처럼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고 몸에 딱 맞는 정장도 잘난 외모를 한껏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팔걸이에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도 긴 팔다리 덕에 모델처럼 완벽했지만 문제는 감탄하기엔 상황이 너무 우스웠다. 미쳤나. 태연자약한 태도에 지민은 적당한 답변 대신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이번에도 피식거리며 웃기만 하고 바로 등을 돌린다. 미련 하나 없이 돌아서는 모습에 더욱 어이가 없었지만 자신도 집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다. 위에 도착하니 남자는 없었다. 다리가 길어서인지 빨리도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며 지민은 집으로 향했고 얼마 안 가 도착했다. 철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10평짜리 방은 휑해 보였다. 현관 앞엔 바로 욕실이 있고 반대편엔 싱크대와 한쪽 문이 달린 자신보다 작은 냉장고, 책상 겸 식탁으로 쓰는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다. 복도 겸 주방을 지나면 방이 나오는데 구석의 방에 비해 커다란 침대가 있었다. 퀸 사이즈라 혼자 자기엔 넓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옆은 붙박이 옷장이고 벽에 붙은 선반엔 작은 스탠드가 걸려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흰색의 시트도 무채색이고 소품 하나 없는 살풍경한 모습이지만 지민은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물건에 먼지 쌓이는 것도 질색이고 관리하는 것도 귀찮았다. 사나흘에 한번 청소기를 돌리고 가끔 물티슈로 닦는 게 그에겐 청소였기 때문이다. 냉장고 앞에 선 그는 사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 후에야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편한 차림이 되자 일단 눕는다. 퇴근 후에 마트까지 다녀왔더니 평소보다 더 피곤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니 점점 일어나기가 귀찮았다. 귀찮다. 집 요정이 필요해. 배는 고프지만 음식을 만드는 건 싫었다.
그렇다고 기껏 재료를 사왔는데 배달을 시키자니 아깝고, 하지만 일어나기는 싫고 어찌해야 할까. 꼼짝도 하기 싫었던 지민은 똑바로 누워있던 몸을 옆으로 힘겹게 돌렸다. 마침 휴대폰이 바로 옆에 보인다. 자연스럽게 집어든 그는 베개를 고쳐밴 뒤 자세를 잡았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늘 느끼지만 특가로 냉장고기를 사도 소용이 없다. 귀찮아서 바로 먹는 경우보다 냉동하게 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아침에 구워 먹기엔 출근 시간이 빠듯하고 저녁엔 깜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일에 샀던 고기는 결국 주말에나 한가할 때 먹게 되고 지금이 바로 그렇다. 지민은 겨우 녹은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 사흘 만에 처음으로 맛을 봤다. 휴대폰을 하다 그대로 잠들어버린 그는 새벽에 일어나 뒤늦게 고기의 존재를 깨달았던 것이다. 다급하게 냉동실에 처박고 그동안은 3개에 2,000원 하는 빵과 즉석밥과 김자반으로 때웠다. 고독한 식생활에 가끔 회의감이 들지만 부지런하게 차려 먹기엔 자신은 너무나도 게을렀다. 자취생활 10년 차쯤 되면 요리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줄 알았는데 꾸준하게 무능력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곧 월급날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범하게 외식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은 고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그는 맥주를 마시며 빈둥거렸다. 이 행복을 위해 설거지는 바로 해치우고 빨래도 전부 널었다. 게으름을 부리기 위해 모든 사전 준비는 끝나자 편하게 침대에 눕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다. 이런 젠장. 하필 휴지가 다 떨어진 게 보인다. 미리 갈아놓으려고 했지만 선반 안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지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괴로워하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휴지는 1회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얼마 안 가 분명히 필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절대 집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잠시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슈퍼에 가서 콜라까지 사버린다. 휴지만 사서 들고 올 순 없다는 생각에 지갑을 들었다. 그 외에도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사야 할 것들을 맹렬하게 떠올리며 추리닝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데 현관에 있는 작은 거울로 자신의 몰골이 보인다. 누가 봐도 집에 있다 나온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대충 부스스한 머리만 수습하고 휴대폰과 지갑만 들고 슈퍼로 향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건 편의점이지만 휴지 같은 생필품은 마트에 가서 산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쇼핑몰은 사람이 많은 데다 지금 모습으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집에서 5분 거리인 마트에 갔더니 허탈하게도 전에 일을 갈던 상대와 마주치고 말았다. 뭐 사러 왔어요? 지민은 말없이 휴지를 들었다. 상대는 제가 산 것을 보더니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가리켰다. 이게 더 싼데? 얘가 더 개수 많은데요? 하지만 길이를 봐요. 얜 30m고 쟨 25m. 이런 것도 계산 안 해요? 남자는 웃으며 물었고 지민은 인상이 구긴 채 대꾸했다. 되게 피곤하게 사신다. 손해보는 것보단 낫죠. 계산 잘해서 좋으시겠다. 네. 아껴야 잘 살죠.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거만하게 웃었다. 들고 있는 휴지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뒤통수만 째려보다 근처에 있는 매대에서 6개들이 콜라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 후엔 뭐 더 살 거 없나 두리번거리는데 뒤에 있던 남자와 부딪혔다. 놀라 몸을 앞으로 당기는데 뒤에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고기 냄새. 네? 고기 먹었어요? 네. 사실이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찌푸려진다. 전에 산 거? 네. 그걸 이제야? 그게 뭐 어때서요? 사흘 전에 샀는데 지금 먹었어요? 그게 뭐가? 왜? 내가 게을러서 좀 늦게 먹을 수도 있지. 지민은 내심 구시렁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왜 자신이 혼나야 하는 건가 뒤늦게 의구심이 들었고 따지려고 하는데 남자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술 마실래요? 네? 둘 다 식사는 한 것 같고 맥주 한잔 하자고요. 왜요? 지민은 그 제안에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낯설진 않지만 이상한 남자와 술을 마실 이유가 없었다. 싫은 표정으로 대꾸하자 남자는 의외로 순순히 포기한다. 그래요. 그는 고개를 돌려 눈앞에 있는 맥주를 바구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앞에 트럭에서 파는 다코야키 맛있는데. 그 말에 지민의 손이 멈춘다. 그러고 보니 친구가 전에 이 근처에 맛있는 다코야키 트럭이 있다고 했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새우나 다른 재료를 넣어 만들어서 더 좋다고 했었던 것이다. 퍼뜩 떠오른 생각에 고개를 돌리니 마침 남자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혼자 종류별로 먹으면 배부르고 물릴 것 같아서 제안한 건데. 바쁘면 어쩔 수 없고. 혼자 집에 가서 먹어야겠네. 남자가 뒤돌아서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식으면 맛이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푸념하는 소리가 들렸고 지민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각자 봉투를 바닥에 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가운데는 휴지 묶음 위에 세 종류의 다코야키가 있었고 각자 사서 온 맥주도 있었다. 다행히 다코야키는 맛이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왜 이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나 싶어 지민은 살짝 회의감이 들었으나 손은 부지런히 집어먹고 있었다. 입에 넣고 한 입 물자 뜨거움에 절로 신음이 쏟아진다. 아흐, 바보예요? 또 이러네. 아이고요. 쉽고 말해. 세 번째인데도 발전이 없다며 남자는 타박을 했다. 지민은 그를 흘겨보면서 다코야키를 씹다 불현듯 남자가 계산한 것을 떠올렸다. 얼마요? 뭐가요? 다코야키 값. 됐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니까. 아니에요. 얻어먹긴 그러니까 반 낼게요. 맥주는 각자 샀으니 한 5, 6천 원쯤 될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는 있었다. 현금으로 낼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그가 내민 돈을 떨떠름하게 바라본다. 거슬러 줄 잔돈 없는데. 현금 전혀 없어요? 나 거의 카드만 쓰는데. 그 말에 지민은 인상을 쓰며 돈을 집어넣었다. 전부터 느꼈지만 미묘하게 사람 성질을 긁는 상대였다. 도움이 안 되시네, 정말.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건 도움 아닌가? 공짜로 안 먹잖아요. 아직 돈 안 줬잖아요. 아, 거치사하게. 돈 주면 되잖아요. 둘은 존대와 반대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다코야키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마지막엔 딱 먹기 좋을 정도로 따뜻해 더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엔 거의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경쟁하듯 손을 움직였고 맥주도 많이 마셔서 6개 중에 2캔만 남아버렸다. 그리고 남은 한 모금까지 전부 들이켠 순간 신호가 왔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지민은 벌떡 일어났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왜? 뭐가 그리 급해요? 차마 인간의 존엄을 잃을 수 없어서 라고 대답할 순 없었다.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중요한 용건이지만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말하긴 민망했고 더불어 점점 더 빠르게 신호가 온다. 날도 찬데 밖에서 마신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냉동된 고기가 해동하면서 상하기라도 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소고기니 덜 익혀 먹은 것이 문제는 아닐 터였다. 아무튼 배가 몹시 아팠다. 예상치 못한 신진대사의 습격에 그는 애써 웃었다. 아직 10분은 견딜 수 있었고 그 정도면 집까지의 거리는 충분했다. 돈은 나중에 줄게요. 그럼 이만? 어떻게 주려고? 봉투를 챙겨드는데
뒤에서 남자가 묻는다. 당연한 지적이었으나 급했던 그는 제대로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돈 떼먹고 가는 거야? 나중에 준다고. 이봐. 악어참. 재빠르게 앞서가는데 뒤에선 계속 자신을 부른다. 대충 대답하던 지민은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다. 또 보겠지.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데 설마 안 보겠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 좀 기다려. 갑자기 화를 내자 남자는 대꾸가 없다. 힐끗 뒤를 보니 상대는 그런 자신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이었던 지민은 가뜩이나 장이 꼬이는데 닥달하는 그가 곱게 보이지 않았고 다시 뒤를 돌아 뛰듯이 걸었다. 가는 도중에도 신호는 계속해서 느껴졌다. 점점 더 간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도중에 다리가 꼬이고 손이 저려왔으나 애써 참고 집까지 걸었다. 그 후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초조해서 죽을 것 같았다. 타고 나서도 벽에 기댄 채 괴로워하던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봉투를 싱크대에 던지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인간의 존엄은 지켰다. 그러나 변기 물을 내리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선 환희가 사라지고 다시 절망이 찾아왔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휴지를 쥐어뜯으며 괴로운 탄성을 흘렸다. 하필 휴지를 놓고 와버렸다. 봉투는 챙겼지만 벤치 위에 상 대신 썼던 것은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좌절하던 그는 한참 뒤에야 비틀거리며 나왔다. 다행히 분량은 딱 맞았으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순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쓸 휴지도 없으니 편의점에서 하나라도 사와야 했다. 보통 2주는 쓰니까 그 사이에 남자를 만나 받아오면 된다.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두고 온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하겠는가. 조금 전에 산 게 아깝기는 하지만 설마 남자가 아직 공원에 남아있을 리 없다. 휴대폰 번호라도 알아둘 걸 그랬다며 후회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터덜터덜 앞으로 나간 그가 현관 앞을 나설 때였다. 마침 재떨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이 보인다. 익숙한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상대가 아는 척을 한다. 어이. 아저씨. 이거 놓고 갔잖아. 그 남자였다. 이름도 모르지만 같이 술도 마신 그가 자신의 휴지를 옆에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민의 눈이 크게 뜨였고 놀란 얼굴을 보며 상대는 여전히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해후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내 휴지. 다행이다. 새로 안 사도 되겠네. 지민은 얼른 휴지를 끌어안았고 그 모습을 본 남자의 인상이 사납게 구겨졌다. 그러나 상대는 잊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데 기뻐하느라 그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